안녕하십니까, 김벤치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이제 3월, 4월이면은 스타리아가 사전 예약을 받고 국내에 출시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스타리아 대체 왜 이런 엄청난 디자인을 가지고 나왔는지, 창 크기가 왜 이렇게 큰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기업 평균 연비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1년 동안 자동차 판매량을 기준으로 그 차의 평균 연비를 따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산정할 때 기준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를 하면은 당연히 벌금을 맞고요. 현대차 그룹에서 작년에 유럽에서 그 CO2 규제를 만족을 못 해가지고 3조 원의 벌금을 맞는다는 기사도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걸로 최근 컨퍼런스 콜 기자단 질문에서 좀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자동차 개발 과정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게 뭐냐면 연비와 CO2 규제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엄청나게 팔아야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CO2 규제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연비 규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CO2와 연비가 둘 다 규제를 합니다. 단계적으로 매년 강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인데, 그 정도가 2015년하고 2020년 그 5년 사이에 약 20% 정도가 강화되었다고 하고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12인승 이하 승용차, 승합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인승부터 15인승까지 승합차, 그리고 3.5톤 이하 트럭,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나뉘는데요. 문제는 이제 스타리아가 11인승, 12인승도 있기 때문에 전기차인 1톤 포터 EV가 많이 팔려야지 연비라든지 CO2 이거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스타리아가 한번 개발해 놓으면 앞으로 10년은 팔아야 되는데, 연비 규제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그거를 당연히 고심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스타리아는 무조건 연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될 상황입니다. 차도 무겁고 엔진은 2.2 디젤로 이제 8단 미션으로 들어가는 걸로 어느 정도 확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뭘로 연비를 개선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연비를 개선하는 방법이 엔진을 새로 개발하는 거겠죠. 연비가 좋은 엔진을. 근데 이거는 2.2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거의 개발이 이제 끝나서 양산으로 돼 있고 더 이상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한된 조건에서 차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공력 개선을 해서 공기저항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공기저항은 디자인 제약 요소가 있으니까 최대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도 썼지만 공기저항 계수 CD 값을 최대한 낮추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한 디자인이라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하는데, 중량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차량의 이제 골격, 이걸 바꿔야 되는데요. 이제 이 바디, 프레임을 바꾸는 방법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냥 재질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요즘 뭐 알루미늄도 쓰고 복합소재 CFRP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쓰잖아요. 그것도 이제 다 돈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너무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건 차가 이제 고급 세단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쓰는 방법이 기존의 철을 쓰는데 좀 고강도강을 쓰는 거죠. 뭐 초고장력강 뭐 이런 걸 쓴다던가, 기존의 일반 스틸이었으면은 고장력강 비율을 높이고 두께를 줄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될 때는 아예 적용 부위 자체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차량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강도 기준을 만족해야 되니까 충돌 시험이라든지 전복 시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고장력강을 씀으로써 틀의 적용 부위를 낮추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중량 자체를 다운을 시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게 이렇게 1열, 2열, 3열에 유리창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좀 이해 가시나요?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차 자체도 높다 보니까 밑에 이제 시계성을 개선시키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가장 핵심은 연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틸의 적용 부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이었던 겁니다. 현대의 그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 것 같은데, 특히나 이게 11인승, 12인승이 또 많이 팔리는 차예요. 이미 그 9인승이라든지 뭐 7인승 이쪽 부위는 카니발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인승, 12인승 기준은 사실 10인승 이하 승용차보다는 조금 낮지만, 어쨌든 앞으로 10년을 팔기 위해서는 무조건 연비 개선 이렇게 쥐어 짜내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지금.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충돌 시험입니다. 안전법규는 계속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현재 양산되고 있는 기존차 스타렉스는 커튼 에어백이 없어요. 운전석하고 조수석, 이 스티어링 휠하고 그 조수석 대시보드에서 나오는 전면에 있는
에어백 있고 시트에서 나오는 사이드 에어백 총 4개가 다예요. 보통 측면 충돌하고 전복했을 때 보호해주는 사이드 커튼 에어백이 있어요. 지붕에서 루프에서 나오는 커튼 에어백인데 이게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카니발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커튼 에어백을 넣어줬을 것 같고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측면 충돌 때문에. 그리고 유리창이 넓기 때문에 이 커튼 에어백도 대용량이 들어가야 돼요. 넓은 면적에 안에 폭발 압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능이 기존 거를 그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에어백의 이 성능도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비를 개선할 수 있는 것까지 이르게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사실 어느 정도는 제 추측인데 앞으로 나올 스타리아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나올지. 이제 스타리아 출시만 사실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상당히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의 결론, 스타리아 과연 에어백 몇 개 달릴까?